안녕하세요. 카카오 FE 플랫폼 조직에서 다음 카페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는 한상미입니다. 오늘 저희는 조직 내 사이트 프로젝트로 시작한 이미지 뷰어 개발의 여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포커스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들 웹 이미지 뷰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웹 이미지 뷰어란 웹페이지 내 이미지를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웹페이지 내 갤러리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게시글에 첨부된 이미지를 보거나 리뷰 사진을 볼 때 뜨는 아주 익숙한 도구이죠. 포커스 프로젝트는 이런 웹 이미지 뷰어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름은 포토와 포커스를 합친 것으로 사진, 이미지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에서 착안하였습니다. 프로젝트는 2022년 10월에 조직 내 워크숍에서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약 5개월간의 기획과 1년간의 개발을 마치고 올해 5월에 정식 배포하여 운영 중입니다. 저희는 스벨트, 타입스크립트, 애님JS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는데요. 라이브러리 경량화를 위해 작은 번들 크기를 장점으로 가진 스벨트를 사용하였고 정적 타이핑을 위해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 애님JS를 사용했습니다. 완성된 포커스 이미지 뷰어의 전체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은 각각 모바일 뷰어와 PC 뷰어의 모습인데요. 이미지를 보고 확대하거나 슬라이드하거나 전체 이미지 목록을 확인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크모드도 지원하고 있고 PC의 경우 풀스크린, 레이어 두 가지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기능 소개는 뒤에서 영상과 함께 다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왜 우리는 포커스라는 이미지 뷰어를 만들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배경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FE 조직은 기능 조직으로서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의 프론트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같은 조직에서 티스토리, 브런치스토리, 다음 카페, 카카오맵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맡은 서비스들을 관찰해보니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이미지 뷰어가 필요한 서비스였지만 각각의 서비스들이 서로 다른 이미지 뷰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당시 각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던 이미지 뷰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기존 이미지 뷰어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먼저 서비스 사용자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정적이고 불균형한 기능이었습니다. 당시 티스토리의 경우는 이미지를 상단에 띄워주는 기능만 제공하고 있었고 기본적인 확대나 목록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브런치 스토리의 경우 확대 기능은 제공하나 목록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었고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다음 카페의 경우엔 목록 기능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좀 카카오맵만이 온전한 이미지 뷰어의 형태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티스토리에서 예전에 이런 유저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미지를 원래 확대할 수 있었는데 왜 확대가 안 되나요? 하지만 티스토리는 이미지 확대 기능을 제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서비스와 헷갈렸던 것 아닐까요? 사용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파편화되고 산재되어 있는 기능들을 표준화하고 통합해서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관되지 않은 UI UX였습니다.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각각의 이미지 뷰어가 전부 다른 UI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는 서비스별로 다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티스토리의 게시글을 볼 땐 이미지가 상단에 뜨고 나머지는 중앙에 뜨고 있는데요. 다른 서비스에서 중앙에 뜨는 것을 경험했었다면 좀 기대와 다른 위치가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사용자 경험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른 아이콘, 컬러 등을 사용하여 같은 카카오의 서비스라고 인지하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괄된 UI UX를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이 화면은 카카오맵과 다음카페 PC 이미지 뷰어 모습입니다. 카카오맵에선 이미지 목록에 스크롤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아이템을 하나씩 클릭해서 다음 목록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카페는 모바일 뷰어 없이 PC 뷰어만을 제공하고 있었고, 티스토리와 브런치는 모바일 화면에 특화된 뷰어만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좀 디바이스별로 최적화된 뷰를 제공해서 접근성 강화와 사용자 경험의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비스 사용자 관점에서 분석해본 기존 이미지 뷰어의 문제점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개발자 관점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 외부 코드 의존성입니다. 사실 이미지 뷰어 기능은 스와이프, 패닝, 핀치 등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많아서 구현하기 까다로운 기능 중 하나인데요. 이게 서비스별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인원이 적다 보니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이런 특정 기능들을 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에서는 라이트박스를, 카카오맵에선 포토스와이프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라이브러리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는 웹뷰 내에서 라이트박스가 뷰포트의 최상단이 아닌 돔의 최상단에 뜨는 이슈가 있었는데 파악이 까다로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개발 리소스 운영입니다. 각 서비스에서 직접 이미지 뷰어를 개발하다 보니 중복된 개발과 이슈 대응이 일어났었는데요. 같은 조직 내에서 중복된 개발을 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기능 조직의 장점에 맞춰 효율적으로 관리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담당하는 서비스 이미지 뷰어의 문제점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담당자로서 이를 해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이미지 뷰어를 기획하고 개발하여 해결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미지 뷰어를 제공하면 좋을까요? 일단 사용자 관점에서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친화적인 이미지 뷰어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관점에서 담당 서비스에 맞춰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이미지 뷰어를 제공하면 좋겠죠. 그래서 서비스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미지 뷰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자 배경입니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의 배경 이야기였다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인 이미지 뷰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고민들과 적용 사항들을 포커스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용자 중심의 고민들을 풀어보고 뒤에서 개발자 중심의 고민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사용자 친화적인 이미지 뷰어를 제공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 이미지 뷰어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우선 이미지 뷰어로서 필요한 기능을 전부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이미지 뷰어들의 문제점이기도 했던 한정적인 기능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이미지 뷰어로서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저희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잠시 저희의 기능 구체화 과정을 보여드리자면 먼저 이미지 뷰어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필요해 보이는 기능들을 리스트업하고 담당 서비스별로 현재 지원 중인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와 서비스 기획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필요한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 뷰어가 제공할 기능들을 선별할 수 있었고 우선순위를 매긴 피처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서를 제작했었는데요. 잠시 저희의 기획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에서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경험을 종종 겪을 수 있는데요. 보통은 사내에서 동료들이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성을 고려한 기획을 하는 경험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그 서비스 사용자에게 직접 공개될 이미지 뷰어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UX에 대한 다양한 의사결정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전문적인 디자인 시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과 글로만 각 화면을 설명하기 정말 쉽지 않다는 점을 크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화면별 기능 설명과 화면 전환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명시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도록 기획서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포커스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화면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획서의 화면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기준으로 핵심 기능들을 소개하자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상태이자 진입 화면인 뷰어입니다. 현재 선택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와이프를 통해 이미지를 넘길 수 있는 슬라이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넘겨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바일에선 핀치 제스처를 통해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고 PC에서는 버튼을 통해 해당 기능을 제공 중입니다. 더블탭 제스처를 통해서도 이미지를 확대하고 배열을 리셋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목록을 제공하여 현재 컨텍스트에 어떤 이미지들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하여 바로 해당 이미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가적으로 세부 정보 노출, 다운로드, 회전, 원본 이미지 조회, 태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담당 서비스에서 기존에도 있었던 기능들을 전부 커버하고 있고 특정 기능들을 개발자들이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뷰어로서 필요한 기능들이 완성됐습니다. 서비스 간 일괄적인 UI도 제공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용자가 더 사용하기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UI로 포커스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조금 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했던 고민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이미지 뷰어들이 리스트 형식의 이미지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커스는 이미지 목록의 가시성을 높이고자 모바일 화면에서는 그리드 형태로 제공하여 아이템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의 중간 단계인 하프 그리드 뷰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목록을 확인하면서도 뷰어와 슬라이드 기능을 동시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상하 스와이프 제스처를 통해 목록을 열고 닫을 수 있고 하프 그리드와 그리드 뷰 사이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인데요. 목록 토글 버튼이 화면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손 조작이 불편할 수 있어 스와이프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 스와이프 제스처를 통해 이미지 뷰어 닫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 스와이프 시 현재 선택된 이미지가 위로 같이 올라가는 것이 보이시나요? UX에서 피드백이란 사용자가 수행한 행동에 대해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결과를 전달하는 일련의 메시지나 신호로 사용자에게 시스템의 상태나 다음에 발생할 일을 예측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그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방금 상단 스와이프 시 현재 이미지가 위로 같이 올라가는 동작 또한 일련의 피드백으로 어떠한 기능이 제공되고 있구나 하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이미지 뷰어를 열고 닫을 때 투명도 변화와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공하여 이미지 뷰어가 열리고 있구나, 닫히고 있구나 라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스템의 상태가 변화 중인 점을 예측할 수 있죠. 또한 액션의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그래비티 효과를 줘서 더 이상 액션할 수 없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마지막 이미지에 도착할 경우 더 이상 슬라이드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행한 액션 길이에 비해 이미지가 조금 덜 당겨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이미지가 1배율일 때 핀치 줌아웃을 수행하면 다른 배율일 때보다 이미지가 조금 덜 축소되어 현재 이미지 배율이 더 이상 축소될 수 없는 배율이라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액션 수행이 끝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애니메이션을 주어 불가능한 액션인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제스처를 막아서 사용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즉각적으로 반응은 하되 이런 효과로 사용자에게 힌트를 주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외에도 적용되어 있는 여러 피드백을 다양한 서비스에서 직접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전부 직접 구현해야 하는 영역인 점을 개발자라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듯 저희 개발자들은 서비스 사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용자 경험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송가람 님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송가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FE 플랫폼 조직에 속해서 현재 티스토리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고 있는 포커스의 개발 리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능 이슈입니다. 많은 이미지를 도매 렌더링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웹페이지의 성능 저하를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머무르는 페이지에 버벅임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사용자에 대한 경험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 슬라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가상 슬라이드란 모든 슬라이드를 도매 렌더링하는 대신에 필요한 슬라이드만 도매 렌더링을 함으로써 슬라이드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0개의 이미지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실제 도매는 2개에서 3개 정도만 렌더링을 한 다음에 마치 모든 슬라이드가 돔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그 구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이미지를 보시면 스크린과 슬라이드가 좌우로 100픽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이미지를 보시면 돔과 스크린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트랜슬레이트 값이 0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0번 슬라이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를 슬라이드의 너비만큼 이동시키게 된다면 1번 슬라이드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0을 더하면 2번 슬라이드가 활성화될 것이고 추가로 100픽셀만큼 이동하면 돔의 빈 공간을 렌더링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상 슬라이드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드의 목록이 1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상 슬라이드의 목록이 0, 1, 2로 3개가 있고 활성화된 슬라이드가 1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돔에 렌더링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현재 1번 활성화된 이미지가 스크린에 렌더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이미지 슬라이드는 메모리에만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상 슬라이드의 목록은 돔에만 렌더링된 상태, 그리고 실제 스크린에는 1번 슬라이드만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동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가 마찬가지로 10개 있고 가상 슬라이드의 크기가 3, 그리고 활성화된 슬라이드를 0번에서 9번으로 하는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으로 스와이프를 동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좌측에 0번 슬라이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좌측에는 9번 슬라이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가상 슬라이드의 목록을 0, 1, 2에서 9, 0, 1번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슬라이드가 0번이 아닌 9번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100픽셀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2번과 동일한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 좌측에는 이미지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인 9번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와이프 액션을 마무리를 진행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슬라이드만을 가지고 마치 모든 슬라이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2번, 3번에 대한 동작은 로직으로만 존재하고 브라우저 최적화 과정에 의해서 사용자에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는 1번, 4번, 5번, 6번의 과정만 보여지게 되며 정상적으로 슬라이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필요한 이미지만 렌더링을 함으로써 성능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뷰어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이미지 스케일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치를 이용한 구현 방식입니다. 핀치 이벤트가 발생하면 핀치의 두 점 사이의 거리와 중심 좌표를 계산합니다. 그럼 각 데이터는 핀치에 대해서 이미지 스케일의 크기와 위치를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미지를 얼만큼 확대하고 어디에서 확대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가 핀치에부터 확대하려는 지점이 핀치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면은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핀치를 이용한 이미지 스케일링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코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번, 3번 라인을 보면 이전 핀치와 다음 핀치의 거리 차이를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서 스케일을 얼만큼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8번, 9번 라인을 보면은 이미지의 중심과 핀치의 중심 그리고 스케일의 변화량을 계산해서 이미지가 핀치의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멀어졌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11번, 12번 라인에서 이 변화된 양을 보정을 해주게 되면은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확대,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지의 배율이 커짐에 따라서 이미지가 잘 확대되지 않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1배율의 이미지를 2배로 확대하기 위해서 1의 핀치 거리를 필요로 했다면 100배의 이미지를 200배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1의 핀치 거리가 아닌 100의 핀치 거리를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용자에게 있어서 큰 불편함을 안겨줬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지를 가중치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즉 1배에서 2배율로 확대할 때의 핀치 거리와 100배에서 200배율로 이미지를 확대할 때의 핀치가 동일한 양의 핀치 거리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에는 이미지를 확대하면 배율이 커짐에 따라 이미지가 점점 조금씩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중치가 적용된 이후에는 이미지가 확대되더라도 동일한 스케일만큼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이미지가 쉽고 빠르게 확대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블 탭을 이용한 이미지의 확대 축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 방식 자체는 핀치 이벤트를 사용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더블 탭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임의의 상수값을 사용해서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의 위치는 더블 탭의 중심 좌표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어디에서 얼만큼 확대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블 탭을 이용한 구현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더블 탭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확대 축소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확대한 후에 이동하고 축소를 하게 된다면 이미지가 스크린을 벗어나는 이슈가 발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원인은 이미지를 항상 더블 탭의 중심에서 했기 때문에 스케일링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던 이슈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미지의 다음 상태를 미리 계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어디에서 얼만큼 확대 축소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상태를 예측할 수 있고 이미지가 스크린을 벗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 축소의 위치를 그게 벗어나지 않는 위치로 보정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은 이미지 뷰어에는 탭, 더블 탭, 스와이프, 핀치, 패닝 등 다양한 제스처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스처들은 서로 충돌할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A라는 동작을 의도했더라도 B라는 동작이 먼저 발생할 수가 있고 C라는 동작을 의도했을 때 D라는 동작이 함께 발생하는 등의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영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더블 탭과 탭의 충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확대 축소하기 위해 더블 탭을 했지만 탭이 함께 발생함으로써 상하단에 헤더와 푸터가 함께 토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와이프를 했을 때도 탭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을 함으로써 스와이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단의 푸터가 함께 토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디바운스와 상태 관리를 이용하였습니다.
디바우스를 이용해서 더블 탭과 탭의 충돌을 방지하였고요. 상태를 관리하여서 스와이프가 발생한 이후에는 탭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두 가지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제스처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먼저 핀치와 스와이프입니다. 영상은 핀치를 하기 위해서 두 손가락을 올렸지만 먼저 올라간 첫 번째 손가락에 의해서 스와이프 이벤트가 먼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핀치가 발생하지 않는 이슈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핀치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시도 끝에 핀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 스와이프와 좌우 스와이프입니다. 저희는 이미지 목록을 열기 위해 위로 스와이프를 했지만 좌우 스와이프가 먼저 발생을 함으로써 이미지 목록이 정상적으로 잘 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터치 임계점이라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터치 임계점이란 이벤트가 유효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값으로 거리, 시간 등의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커스에서는 이 이벤트 발생 횟수에 따른 터치의 이동거리를 임계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거리의 합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그때 이벤트를 발생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의도에 맞지 않는 이벤트가 먼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스처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핀치를 하기 위해 한 손가락이 먼저 올라가더라도 이 터치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설정을 하여서 핀치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라우저를 사용해 보시면은 브라우저의 스크롤 이벤트가 터치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동을 한 이후에 발생을 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엔 개발자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개발자 경험이란 이 라이브러리를 서비스에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저희는 개발자 경험 요소의 첫 번째 요소로 AP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PI를 용도에 따라서 옵션과 메서드, 이벤트로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옵션은 라이브러리의 동작 방식을 결정합니다. 루프와 같은 옵션을 줌으로써 이미지 슬라이드에 순환 옵션을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메서드를 통해서 사용자가, 즉 개발자가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뷰어를 직접 코드를 실행하여 열고 닫거나 슬라이드를 넘기는 등의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만으로는 라이브러리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가 없는데요. 라이브러리를 조금 더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통해서 이미지 뷰어가 열렸을 때, 이미지 슬라이드가 넘어갔을 때 유저가 특정 기능, 즉 콜백을 등록을 함으로써 원하는 액션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CSS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커스텀을 할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스텀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CSS 변수를 통해서 배경 색상이나 보더, 그리고 테두리와 같은 것들을 쉽고 빠르게 커스텀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카페에 적용할 때는 이러한 요소를 이용해서 약간의 커스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조금 더 개발자가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문서를 통해서 사내망을 통해서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버저닝을 통해서 각각의 버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버저닝을 통해서 개발자는 라이브러리의 변경사항을 쉽고 빠르게 감지할 수 있고요. 24년 5월에 1.0.0을 배포해서 현재는 1.2.0, 즉 브런치 스토리, 티 스토리, 다음 카페, 테이블과 같은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발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는 저는 잘 만들어진 이미지 뷰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조금 남아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고 포커스 2.0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어떤 점을 개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고 이를 사용자와 개발자 관점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자 관점에서 살펴본 아쉬운 점들입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가장 아쉬웠던 키워드 하나를 뽑자면 인터랙션 디자인입니다. 인터랙션 디자인이란 사용자와 앱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여 사용 경험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아쉬웠던 인터랙션 요소는 모멘텀 스크롤의 부재입니다. 사실 이미지를 확대 후 패닝을 할 때 저희는 모멘텀 스크롤을 적용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멘텀 스크롤이란 스크롤을 한 이후에 화면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멈추는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카페와 같은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기사와 같은 것들을 통으로 캡처하고 이를 이미지로 업로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미지를 탐색할 때 모멘텀 스크롤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니 탐색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 사용하는 데에서 많은 불편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나중에는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느끼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트랙패드 줌의 부재입니다. 아무래도 뷰어를 개발하면서 조금 더 모바일 UX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PC에서는 현재 더블 탭과 버튼을 이용해서만 이미지를 확대 및 축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PC에서는 이미지를 확대할 때 조금 더 섬세한 확대 축소를 하기가 어려웠고 이는 사용자 경험의 부재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자 관점에서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관점에서 아쉬웠던 점 하나를 뽑자면 확장성입니다. 앞서도 계속 언급했다시피 저희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했고 이제 이미지 뷰어를 처음에는 티스토리, 다음 카페, 브런치 스토리, 그리고 카카오 맵 이런 서비스들에 적용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했기 때문에 확장성을 조금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기능을 붙이면서 만들다 보니 실제로는 확장된 기능의 라이브러리가 완성이 되었고요.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을 할 때는 어떠한 기능을 확장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미 확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축소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커스 2.0을 개발할 때는 저희는 플러그인 시스템을 도입해 볼 예정입니다. 플러그인을 통해서 사용자가 서비스에 필요한 기능을 직접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서비스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회고인데요. 아무래도 개발자 주도로 진행한 사이드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사실 앞서 언급했던 모든 디테일한 영역이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것들은 아니었어요. 개발을 진행하고 다른 프로젝트를 계속 살펴보고 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신경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가를 했던 내용들이었고요. 기획서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을 할 때의 목표가 누가 개발을 하더라도 동일한 목표가 나오도록 기획을 하고 그리고 이를 티켓으로 발행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다음에 포커스 2.0을 진행할 때는 이러한 부분, 즉 협업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을 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를 해석하자면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적용해 본다면 아무래도 저희는 프론트엔드는 이제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영역들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갖추고 있어야 할 덕목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